자, 10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감이 없는 이유는 잘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이 전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저는 행복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OECD 꼴등이죠. 거의 꼴등. 뭐 앞에 두 개 나라가 있는데 두 개 나라는 거의 거의 나라로서 지금 유지하기 힘든 나라고 사실상 꼴등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주변 국가인 일본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가 많이 낮아요. 저는 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존감이. 남자도 낮지만 여자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전에 얘기했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거기 보면 여자분들의 자존감이 가장 20대 30대 여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감사지수가 가장 낮으며, 그리고 신경불안에 대한 어떤 멘탈적인 어떤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런데 여자들이 좀 더 심하죠.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어떤 생각 가지는지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저는 솔직히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있었으면 저도 SNS 했겠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 뭐 뒤지도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냉정한가? 전 연예인들이 어떤 상황 벌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큰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신경 안 쓴다는 게 제 삶의 모토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 인생과 상관없는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SNS 뭔가 뭐 유명한 사람들, 유튜버, 연예인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하고 단 1조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하고 아무도 상관없고 살면서 얼마나 볼까? 볼 일이라도 있을까요? 지방 사면 볼 일도 없지 사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왜 그렇게 남의 인생에 알려고 합니까? 남의 인생에? 사연 보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재미는 없어요. 옥타비스님 감사합니다. 왜 코치코치 알려고 그래? 그 남이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 남이 어디 가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남이 어디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좀 성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남들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리가 됐든, 아니면 운동이 됐든, 아니면 뭐 다이어트가 됐든, 아니면 뭐 프라 같은 프라 피규어가 됐든, 아니 작품이 됐든 글이 됐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하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하는 건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서비스나 음식의 질이 올라갔나요? 본인들 월급은 많이 받고 일은 편하게 하고 싶으면서 택시비 1,000원 올랐다고 난리인 거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률 3포 5포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면서 매주 주말 강남 홍대 술집은 바글바글하고 버스비 1,500원, 택시비 4,000원 비싸다고 난리면서 명품 사겠다고 아침부터 줄 서 있고, 시급 10,000원어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력이 어쩌고, 자격증에 본인은 이 월급 받고 일 못하겠다 때려치는데, 정작 50, 60대는 생활비라도 벌겠다고 시급 10,000원 받으면서 설거지 알바하고 있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죠. 최저임금 오르면 음식값만 올라갑니다. 음식값만. 서비스나 음식의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서비스나 음식의질은 좋아요. 좋아서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사람들 돈 많이 쓰는 것 같아. 굉장히 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치품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봐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월급은 많이 받고 일은 편하게 하고 싶으면서 택시비 1,000원 올랐다고 난리인 거면 신기할 따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공공요금에 예민하죠. 공공요금에. 예. 월급 많이 받고 일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직장 없습니다. 여러분 일 편하게 하면서 월급 많이 받는 직장 있습니까? 난 살면서 그런 직장 본 적이 없어요. 일 편한 직장은 찾아보면 있어. 근데 대신에 월급은 작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합니다. 잠깐 하고 끝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건 나름 이유가 있어요. 월급을 많이 받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회사가 크거나 그리고 일이 많거나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이 많다거나 아니면 일이 좀 난이도가 있고 위험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뭐가 있을까? 뭐 대기업 생산직? 대기업 생산직도 일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3개월 근무 견뎌야 되고 그리고 위험한 학이나 위험한 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생산직 일이 주말 같은 거 못 챙겨 먹거든요. 빨간 날 못 챙겨 먹. 그런 거 다 포기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많이 버는 직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문직이죠, 전문직. 변호사, 그리고 의사, 뭐 세무사 별리서 이런 직업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직업까지 있으면 대부분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워커홀릭이 아니면 못 살아남습니다. 보통 서울의 어떤 그런 강남의 로펌분들, 제 방송에 로펌 일하시는 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새우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벌죠. 새우 1,000만 원이면. 새우 천이면 한 세전으로 연봉으로 치면 1억 7천 8천은 되겠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버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그런 이제 억대의 돈을 버는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요. 그냥 이제 변호사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대형 사건이죠. 기업형 사건. 네, 그런 사건을 수임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한 몇백억 걸려 있는 거 있죠. 그런 사건을 맡습니다. 일반 우리 뭐 상해, 폭행 이런 거 맞지 않아요. 그런 거 줘도 안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 저 월급 못 받아요. 물론 그런 사건도 맞겠지만 대부분 큰 사건, 스케일이 큰 거 있잖아. 덩어리 큰 거. 그런 거 맡아요. 그럼 그런 거 맡으면 굉장히 봐야 될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뭐 서류 같은 것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증거 같은 것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맡고 있는 변호인 접견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일도 늦게 끝난다고 들었어요. 뭐 쉬는 날도 없고 빨간 날도 나와야 되고 워라밸 같은 거 아예 포기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의뢰인 중에 또 좀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통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갑이 아니라 의뢰인이 갑이죠. 의뢰인 돈을 주니까 많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뢰인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소송에서 패배하면 안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게 소송에 지면 안 되죠. 일단 승소해야 되니까 그 압박감이 있잖아. 그거 다 감안하고 일을 하는 거죠. 아마 적잖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절대 편한 직업이 아니잖아. 의사 직업이 보면 워라밸이 없잖아요, 여러분. 의사분들이 대학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100시간인가? 근무 시간이 80에서 100시간. 보통 한 주 60시간 근무하면 정말 근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의사는 그걸 훨씬 더 초과해요. 내가 봤을 때 진정한 워커홀릭 끝판왕이야. 그 정도 일을 하면서 뭐 1,000만 이상 벌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고 보일 수도 없어요. 잠도 별로 못 자고 그리고 맨날 이제 피만 치고 그리고 안 좋은 사건 사고도 많이 보고 뭐
환자 살리다가 뭐 죽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럼 유족 중에 또 살려내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밥도 제때 못 챙겨 먹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런 거 다 감안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역대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률, 3포, 5포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면서 매주주말 강남, 홍대 술집은 바글바글하고, 바글바글합니다. 지금도 바글바글해요. 이거 주말에 가보면, 홍대 가보면, 좀 정줄 놓으신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강남, 홍대 가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경찰관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시간대 가보면요. 여자분들이 술 먹고 바닥에 뻗어 있어요. 제가 그 몇 번 봤거든요. 그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홍대는 그런 게 흔하대요, 그게. 일종의 약간 문화처럼 돼 있대. 아니, 술 먹었으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먹든가, 밖에서 위험하게. 아무튼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명품 사겠다고 줄 서 있다. 이거는 명품을 뭐 돈이 없는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대신 구매하는 사람. 이거 혹시 들어본 거 있습니까? 대리 구매해 주는 거. 이걸로 알바 뛰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저 명품을 사러 줄 서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돈이 없는데 자기가 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대신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그 알바 뛰러 온 사람들 그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요즘에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저거 자기가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 예전에 보니까 롤렉스 시계 있죠, 롤렉스. 그 개당 1,000,000원씩 하는 그거 사겠다고 아침이 아니라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새벽부터. 한 4시간, 5시간. 줄 서 있다가 문 열리고 사는데 제가 보니 그거 하나 사주고 일당이 한 2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사가지고 고객한테 보내주면 이제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 받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단가가 세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낫죠. 물론 이제 밖에서 내내 이제 기다려야 되죠. 노상에서 몇 시간 동안, 몇십 분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보통 저거 이제 사러 가려면 새벽에부터 기다려야 돼. 새벽부터. 네, 새벽부터 기다려야 돼. 한 기본 한 4, 5시간 기다려야 될 겁니다. 4, 5시간. 그래서 아마 저거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돈 벌려고. 저 대리 구매로 돈 벌려고.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거 막상 해보면 기다림과의 싸움이죠. 기다림과의 싸움. 그리고 생리 현상도 있잖아요. 추운 날 밖에 있으면 오줌 마렵 없잖아. 근데 누가 자리 맡아줄 사람 있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결론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나사 빠진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저 명품 사고 있는 게 명품 사가지고 사치 부리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 벌려고 사는 거. 돈 벌려고 10만원 벌려고 대리구매에서 10만원 벌려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저것 가리면 정말 힘들 거예요. 사치 부린 사람들은 답 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